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역학조사죠.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또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빠르게 알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통화와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감염자들의 동선과 숨은 연결고리, 위험 지역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원래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분양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쓰는 사회 연결망과 공간정보 분석 방식인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됐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법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모색하고 미래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본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종합미래전망대회에서는 데이터 기반 주요 국가의제 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펼쳐진 경제, 사회, 과학기술, 교육, 지역,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 정책과 양극화에 대해 대한민국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구분해 SNS와 주요 언론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팬데믹 이전의 언론 기사에서는 그간 대두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 등의 정책적 기대가 화두가 됐고요. 유튜브 댓글에서는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약자의 몰락 우려가 공존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언론 기사에서는 상생을 위한 보건과 복지 정책, 글로벌 위기 대처가, 유튜브 댓글에서는 부의 대물림과 교육기회 문제, 부동산과 양극화, 사회 안전망 확대가 강조됐어요.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계층 갈등을 좁히기 위해 교육과 노동이 연계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데이터가 보여준 국민들의 인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이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책 제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50년 전 얻어먹은 홍합 한 그릇을 2,000달러 수표와 편지로 갚은 70대 노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12일 한 노인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 신촌 지구대를 찾아 미국에 사는 친구의 부탁이라며 편지 한 통을 전달했어요. 편지를 쓴 주인공은 현재 미국 뉴욕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사연은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도 농촌에서 상경해 신촌에 살던 고학생이었던 주인공. 어느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봤습니다. 가난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그는 아주머니들에게 홍합 한 그릇 먹을 수 있는지 물으며 돈은 내일 갖다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선뜻 홍합 한 그릇을 건네줬는데요. 하지만 소중에 돈이 없었던 주인공은 외상값을 갚지 못했고 결국 군 입대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주인공은 지난 50년간 아주머니에게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어요. 또 작은 액수라 부끄럽지만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봉투에 2,000달러 수표를 동봉했습니다. 어제 신촌 지구대는 그의 뜻에 따라 신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000달러를 전달했는데요. 연말에 이런 소식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저는 1월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는 2월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